심장내과 전문의 김태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혼자 있다가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차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그 순간 당신을 지킬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단 10초 안에 생존을 결정짓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이 혼자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었고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가 했던 한 가지 행동 때문입니다. 이 행동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건 제가 제 부모님께도 가장 먼저 알려드린 방법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혼자일 때 더 위험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계별 생존 루틴을 직접 익히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내용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생존에 도움되는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이런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자녀와 떨어져 살거나 낮 동안 혼자 지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곁에 누군가 있다면 119를 부르거나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 있지만 혼자라면 전부 나 자신에게 달려있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는 심정지 환자 중 사망하거나 큰 후유증을 겪은 분들 대부분은 혼자 있다가 증상이 시작된 경우입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 당시 곁에 사람이 없으면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대한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협회 보고서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몇 분 사이에도 멈출 수 있고 의식을 잃는 순간부터는 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을 지킬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가빠지고 왼팔이 저려오기 시작하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몇 시간 뒤 발견되거나 이웃의 신고로 뒤늦게 구조됩니다. 이 사이에 심각한 뇌손상이 이미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심장마비는 이렇게 조용하고 빠르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선 바로 그 핵심을 단계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단 10초 안에 생존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60대 남성 환자였습니다. 전날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잘했고 산책도 다녀왔고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호흡이 짧아지고 의식이 흐려지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다 쓰러졌습니다. 이 순간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손에 감각이 없고 팔이 무거웠습니다. 전화 연결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병원에 오는 심장마비 환자의 대부분이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하나, 혼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이 멎으려 할 때 당신을 지키는 건 당신이 미리 준비한 행동 하나뿐입니다. 다행히 이분은 제가 알려드린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 정해진 순서대로 심호흡을 하고 벽에 몸을 기대고 가슴의 통증을 짧게 체크했습니다. 이 짧은 행동만으로도 생존 확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 심장협회도 조기 증상 인지와 빠른 자기 대응이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살릴 수 있는지의 차이는 바로 지금 준비되었는가에 달렸습니다. 다음은 이 생존 루틴을 어떻게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순서로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기침입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인다면 크게 숨을 들이쉬고 힘껏 기침을 반복하세요. 단순한 기침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기침 심폐소생술이라 부릅니다. 이건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학 회지 circulation에 따르면 기침이 일시적 혈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즉, 심장이 멎으려는 순간 기침은 임시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순간 혈압이 뚝 떨어지는데 기침을 하면 흉부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압력이 심장과 뇌의 혈액을 잠시나마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3초 만에 이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제가 진료한 실제 사례 중 기침으로 위기를 넘긴 분이 있습니다. 60대 여성분이었고 운전 중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기침을 반복하며 차를 갓길에 세우셨고 곧바로 구조되어 심근경색 진단 후 치료받으셨습니다. 기침이 없었다면 사고나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기침 하나가 운명을 바꿨던 순간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심장이 완전히 멈췄을 때가 아니라 전조 증상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즉,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 바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만 해서는 안 되고 2초간 숨 들이쉬고 기침 1회 반복하는 걸 10초 이상 지속해야 합니다. 기침은 심장 압력 유지와 혈류 순환 보존에 일시적 도움이 됩니다. 단, 병원까지의 시간 확보용이지 치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병원 도착 전 단 10초가 생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10초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침, 그리고 반복. 의심 증상이 오면 바로 실행하세요. 이건 저희가 응급의학에서 실제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시니어 분들이라면 꼭 이 정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까지.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이럴 땐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오지만 그 전에 작은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생존 확률이 절반 이하입니다. 대표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가슴 중앙의 압박감, 턱이나 팔로 퍼지는 통증,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두세요. 이런 증상은 심장의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고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심근경색 전조 증상으로 이러한 신체 반응을 주요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저희 환자 중에도 가슴이 답답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하고 병원에 늦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심장이 보낸 첫 번째 신호를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로 만들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며 내가 저랬던 적 있나? 생각이 드셨다면 꼭 한번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조기 진단만으로도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AHA는 가슴 불편감이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즉시 응급 대응을 권고합니다. 지금도 몸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기. 그게 첫 번째 생존입니다. 혼자 있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기 시작하면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 골든타임의 시작입니다. 생존을 결정짓는 10초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립니다. 심장마비는 심장 근육의 혈류가 차단되어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앉거나 기대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심호흡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에 산소를 더 공급하고 과호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무리하게 움직이시거나 물 한 잔을 찾으려다 쓰러지십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특히 물이나 약을 먹으러 간다거나 전화기를 찾기 위해 걷는 것도 위험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는 심근경색 의심 시 즉각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권고합니다. 또한 불안이 심할수록 심박수는 더 올라가고 심장의 부담은 커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세와 호흡 조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더라도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단 10초가 생존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심호흡, 그리고 정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심장에 부담이 간 상태에서 걷거나 뛰는 건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분들 중 생존한 분들 대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호흡을 조절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목숨을 살렸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숨을 크게 천천히 쉬세요. 지금 당장 연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들숨 3초, 날숨 4초, 한 번 더. 들숨 3초, 날숨 4초. 지금 익혀두면 그 순간 몸이 기억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심장 내과에서 공식 권고하는 생존을 위한 루틴입니다. 앞으로 소개될 루틴은 이 기본 위에 쌓이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심장 내과 전문의 김태형입니다. 심장 문제는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움직임이 곧 생존입니다. 이제 기립 호흡법으로 기운을 조금 회복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천천히 움직이며 혈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느리게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깨 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리는 걸 반복해 봅니다. 숨이 차지 않게 자신의 속도대로 하세요. 다음엔 한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줍니다. 이렇게 사지의 큰 근육을 조금씩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돕고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AHA는 급성 심정지 이후 회복 단계에서 사지 움직임을 통한 혈류순환 유지가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119를 기다리는 응급환자 기준이지만 혼자 있을 때 초기 대응에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자나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가능하면 집 안에서 짧은 거리라도 걸어보세요. 벽을 짚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 기운을 회복하고 있다면 이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점점 더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면 움직임을 줄이고 기립 호흡을 다시 시도하세요. 생존 루틴은 순서가 꼭 지켜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움직이며 반응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심장은 혈액이 계속 흐를 때 살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그 혈류를 움직임으로 만들어주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운 분들을 위해 이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혀두는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서서히 멈추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전기 신호가 끊기면서 심장 기능이 정지됩니다. 이걸 심정지, cardiac arrest라고 합니다. 이 타이밍에 대응하지 못하면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골든타임 안에 스스로 대처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의식이 있는 동안 호흡이 가능할 때입니다. 즉, 쓰러지기 전 1, 2분 사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산소 공급이 끊기고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에 따르면 심정지 후 1분 지날 때마다 생존율은 10%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AHA는 의식이 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례에서 실제로 생존한 분들 대부분은 쓰러지기 전 자기 힘으로 대처한 경우였습니다. 어떤 분은 가슴 통증이 느껴졌을 때 즉시 자세를 바꾸고 의자에 기대 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그 몇 초가 응급구조 도착 전까지 그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타이밍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식이 있을 때 단 몇 초 안에 자세를 바꾸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 그게 바로 생존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 타이밍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두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라고 하면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실제로 이 정보 한 장이 생명을 지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당신이 어떤 약을 먹고 있고 과거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그걸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로 의료 정보 카드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말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의료 정보 카드가 있다면 119 구조되는 정확한 처치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심장병 병력이 있는 어르신 한 분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말을 못하셨지만 지갑에 넣어둔 의료 카드 한 장으로 병원에선 곧바로 필요한 약을 주입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도 의료 정보 카드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이라면 약 복용 내역과 알레르기 정보만 있어도 치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종이 한 장의 이름과 혈액형, 기저질환, 복용 약물, 딱 4가지 정보만 적어도 충분해요. 누구도 말 못할 순간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는 당신 대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 카드는 지금 당장 준비하셔도 됩니다. 핸드폰 메모장에도 기록해 두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종이로 된 정보는 전원이 꺼져도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이건 단지 준비가 아니라 생명을 잇는 두 번째 줄입니다.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70% 이상의 환자가 사전에 경고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그 신호는 아주 작고 애매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조이거나 턱이 당기듯 아프거나 소화불량처럼 명치가 답답하거나 숨이 가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쉬면 낫겠지. 이 판단이 생사를 가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관절통이나 소화장애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새로운 느낌이라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가슴은 안 아팠지만 등이 뻐근하고 식은땀이 나길래 그분은 그냥 몸살 감기겠지 하고 약만 드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근육 일부가 이미 괴사된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더 빨리 알았더라면 심각한 손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이러한 비전형적 증상이 시니어에게 더 자주 나타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통증이 없더라도 숨이 차거나 피로감이 심해지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심장이 보내는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신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느끼고도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는 기억하세요. 조용한 증상일수록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초기에 감지해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 전략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김태영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 막상 실제 상황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순간엔 시간이 없습니다. 고민할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몸으로 익혀야 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루틴 매일 한 번씩만 연습하셔도 충분히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면 그 순간을 신호로 인식하세요. 당신을 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을 인식했다면 곧바로 앉아서 안정합니다. 두 번째, 심호흡을 하며 증상이 심해지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해요. 지금은 조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119 신고 시점이 5분 늦어진 경우 생존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까지 3분 이내면 회복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소리내어 말하며 상상 훈련을 하세요. 증상이 오면 안고 심호흡 119 단순하지만 반복하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기억한 사람이 아니라 훈련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단 30초만 투자해보세요. 당신의 생존 가능성을 확실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생명을 살리는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 직접 소리내서 연습해보시고 혼자 계신 부모님께도 꼭 전달해주세요. 건강은 지식보다 실천입니다. 저희는 그 실천을 돕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힘이 됩니다.